굉장히 잘하시네요. 더 뮤지컬과 21세기 청년 독립단이 함께하고 유한양행이 후원하는 본격 뮤지컬 평론쇼 스테이지 감동 정사. 안녕하세요, 이동섭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성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뮤지컬 마틸다를 이야기해 주실 두 분의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우선 안녕하세요. 21세기 청년 독립단 뮤직비디오를 만든 김혜성입니다. 오늘 각오를 한마디 해주시죠. 오늘이요, 친한 PD님, 국장님, 또 너무 처음 만나뵙지만 작가님들 만나뵈서 되게 들뜨는 마음으로 아침에 나왔고요. 이 반짝반짝하는 기분으로 즐겁게 마틸다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화 쓰는 유영소입니다. 아주 훌륭한 어린이가 어른에게 서로 간섭하고 영향을 주는 좋은 뮤지컬 작품 소개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혹시 유튜브로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MC분들과 국장님과 화면빨이 너무 잘 받으셔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이영수 작가님은? 화면 같은 걸로 보니까 훨씬 더 좋고요. 또 그러면서도 진지한 이야기들도 많이 다루고 있어서 인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김혜성 작곡가님 그리고 유영수 동화 작가님께서 함께해 주시니까 저희 마틸다를 그 전에 국내 어디에서도 볼 수 없을 만큼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있게 아마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률 기가 막힌 거 엄마 재미없는 정치 지난 2011년 영국 웨스트엔드에서 초연된 이 마틸다는 이번 한국 공연이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우리나라 공연이 아시아에서는 필리핀 다음으로 두 번째로 하는 공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그 비영어권으로 처음일 뿐만 아니라 극단 신씨의 30주년 기념작이기도 했죠. 근데 이 작품이 영국에서는 어떤 정도의 반응이 있었나요? 이 작품을 만든 제작사가 로얄 셰익스피어 극단인데 로얄 셰익스피어 극단이 레미제라블을 제작고 25년 만에 두 번째 작품을 제작한 것이거든요. 근데 로얄드 다hl 재단에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뮤지컬로 만들게 해달라고. 근데 재단에서 그 모든 걸 거부하고 직접 로얄 셰익스피어 극단에 의뢰해서 만든 작품이었고 로얄 셰익스피어 극단에서 무려 7년 동안 다양한 실험을 거쳐서 작품을 올렸고 2011년에 웨스트엔드에 올려서 작품상을 비롯해 여우주연상, 남우주연상 7개의 부문을 수상했는데 이게 올리비에 최다 상을 수상한 기록이에요. 아직 깨어지지 않고 있는 기록입니다. 그만큼 대단한 작품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작품은 원래 유명한 동화가 원작이잖아요. 로얄드 다hl이라는 작가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로얄드 다hl은 이제 영국의 작가인데요. 해리포터 이전에는 가장 베스트셀러한 작가라고 알려져 있어요. 아마 제일 많이 알려진 작품은 영화로 먼저 만났을 것 같은데 찰리와 초콜릿 공장. Invite you to enter a whole new world. 마틸다도 영화가 됐었고요. 최근에는 마이 리틀 자이언트라는 애니메이션으로 많이 알려져 있을 겁니다. 이 로얄드 다hl을 이 동화 작가라고 하는데 가장 큰 특징은 뭔가요? 어른보다 어린이한테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작가예요. 철저하게 어린이 편에서 나쁜 어른들을 물리치고 괴롭히고 응징하는 그런 재미나고 기괴한 상상력을 보여줬던 작가죠. 근데 사실 뮤지컬이다 보니까 동화의 내용을 뮤지컬로 바꿀 때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음악일 것 같은데 이 작곡가인 팀 민치는 또 어떤 분이신가요? 팀 민치는 호주 출신의 코미디언이자 가수이자 배우이자 또 작사가이자 작곡가이자 작가이자 연출가인 정말 다재다능한 아주 똘끼 충만한 너무 재밌는 분이세요. 기본적으로 이 스탠드업 코미디가 가능한 코미디언이라는 2012년 아레나 버전의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 유다 역을 또 너무나 멋지게 한 뮤지컬 배우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가요? 음악의 전체적인 특징은? 마틸다의 성격, 이 캐릭터에 맞는 팀 민치의 이 재기발랄한 이 재밌는 가사와 여기에 어울리는 멜로디. 저는 흠잡을 데 없이 좋았으나 2014년에 토니 어워즈에서 킹키부츠가 대상과 함께 음악상을 타는 바람에 마틸다는 음악상을 타지 못했죠. 네, 그렇지만 각색상은 받았어요. 그만큼 아마 동화와 뮤지컬이 약간 좀 차이가 클 것 같은데요. 그 얘기는 이따가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관객 리뷰를 통해서 감동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단풍님이 보내주신 리뷰인데요. 마틸다, 꽤 유명한 원작 동화를 바탕으로 한 뮤지컬이기에 궁금한 마음에 냉큼 관람했습니다. 너무 아동들에게만 초점을 맞춘 곡이 아닐까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모두 기우였습니다. 동심을 자극하는 아름다운 음악과 매끄러운 이야기 전개가 매력적이었습니다. 거기에 절도 있는 앙상블이 노래와 연기, 원작 그 이상의 매끄러운 번역까지 마틸다 꼭 놓치지 말고 보시기를 강추합니다. 이 로열드 달의 원작 혹시 읽어보셨나요? 그걸 한다 그래서 보러 가기 전에 읽었습니다. 어떤가요? 마틸다라는 캐릭터가 또 재밌었지만 일단 동화임에도 되게 못되게 나오는 부모가 나와서 그를 응징하는 이야기가 조금 신선했어요. 그래서 작가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렇게 부모님을 막 공격하는 동화가 맞나요? 우선은 모든 어린이들은 부모를 벌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 가장 많은 보호와 케어를 받고는 있지만 그만큼 이제 억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아이의 심리에는 내가 부모한테 벌 받은 것처럼 부모도 벌 주고 싶어 라는 심리가 있어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계모가 등장한다거나 네, 그런기도 하는데 사실 이야기 속의 계모는 대부분 진짜의 엄마를 상징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고 봐요. 이 엄마는 정말 좋은 엄마지만 나한테 화내거나 나를 통제하려고 할 때는 이 엄마는 나쁜 엄마야. 그런데 그거를 같이 받아들이는 통일성은 아직 부족하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분리하고 싶다라는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마틸다를 쓴 로얄드 달은 특히 이제 그 아주 아이의 가까이에서 아이를 정말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아이한테 나쁠 수 있는가를 보여주려고 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혹시 작곡가님들 읽어보셨나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캐릭터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극적이고 현실에서 저런 사람은 없어 말이 안 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또 가장 말이 안 되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서 저는 말이 안 돼가 아니라 저 모습이 내 모습일 수도 있고 뭐 저 교장의 모습도 나는 있고 로얄드 달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장 뻥을 잘 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뻥이 정말 뻥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믿게 돼요. 그래서 그 소설에서 말도 안 되는 방법을 나도 한번 해볼까? 정말 이 정도로 리얼하게 뻥을 잘 치는 작가? 그 뻥이 또 되게 자기 인생에 많이 담겨 있어요. 경험치가. 그래서 실제로 로얄드 달의 그 동화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 중에는 어린 시절에 실제로 했었던 일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원작과 뮤지컬은 좀 차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차이, 가장 큰 차이가 뭔가요? 원작과 뮤지컬의 가장 큰 차이는 음악이 있다는 거죠. 네, 음악이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마틸다가 중심이 돼서 영웅처럼 전체를 이끌어가는 이야기라면 원작이 뮤지컬에서는 마틸다뿐만 아니라 그 허니 선생님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같이 아이들까지도 같이 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한테 맞서가지고 같이 연대를 해서 이겨낸다는 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뮤지컬이 원작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어른들이 약간 거부했던 그런 것들을 만회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굉장히 동감을 하는데요. 그 원작 마틸다나 영화 마틸다보다 뮤지컬 마틸다가 좀 업그레이드 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뮤지컬이라는 게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보여지는 상상, 그리고 들썩이는 어떤 움직임 이런 데서 좀 강렬하게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뭐 난폭함, 폭력적 이런 것들이 순화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그것들이 정말 재미있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남자분이 연기했잖아요. 그래서 무섭다라기보다는 약간 웃긴다 그래야 되나요? 좀 재밌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래서 기괴하고 공포스러운 게 약간 유머가 붙으니까 무서운데 약간 웃겨서 약간 재밌는? 트렌치브 교장 선생님이
정말 그 작품에서 되게 강력한 캐릭터인데 근데 정작 등장하는 씬은 5씬밖에 안 된대요. 김혜성 작곡가께서 소리도둑인가요? 이 작품을 하신 적 있죠? 소리도둑이라는 작품은 10살짜리 여자아이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 극이었어요. 이제 그 친구들을 이제 춤, 노래, 연기를 이제 가르치면서 너무 많은 거를 느끼고 너무 아역들의 세계에 대해서 빠졌던 것 같아요. 어린이들이 주인공인 작품이 브로드웨이에 비해서 사실 한국에 많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또 이제 최근 많은 경향이 우리 아역 배우들의 실력이 굉장히 출중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작품에 대한 분위기도 긍정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역 배우들을 출연시키는 예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역 배우가 나오는 이 작품들의 이제 뭐 매력이라 그럴까요? 원래 그런 말 있잖아요. 3B라 그래서 미녀와 동물과 아이가 나오면 사람들이 약간 무방비가 된다. 이 작곡가가 곡을 쓸 때 이 아이들의 특화된 노래를 만들고 그 음역대를 생각하고 뭐 이렇게 만드나요? 특정 아이를 생각한다기보다 거기에 맞는 아이를 뽑아야 되는 거죠. 아이들은 정말 도화지 같은 것 같아요. 스펀지 같아서 그날 그 당일날 디렉션이 막 바뀌어도 다 그걸 스펀지처럼 바뀌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고 그냥 왜 이번에 그 예그린 어워즈에서 마틸다 애들이 수상을 했는데 아역은 아역이겠지가 아니라 귀엽게만 봐주시지 말고 진정한 배우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말 듣고 정말 너무 웃음이 나왔지만 그 말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 소리도둑 때 박도연 양이랑 10살짜리 친구랑 공연을 하는데 디렉션이 10개가 바뀌면 10개를 다 수정해가지고 완벽하게 해내더라고요. 마틸다 연습 과정도 얘기를 좀 들었는데 아이라고 생각하는데 얘네들이 그 상황을 다 설명을 하면 그걸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연기를 한대요. 그리고 아역 배우들한테는 추상적인 여기서 무슨 어떤 무지개가 피어나는 것 같은 이런 연기를 좀 해줘. 이런 거 하면 오히려 더 정확하게 그걸 이해하고 반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린이가 이 배우를 한다는 거는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드라마랑 스토리를 인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공간과 시간을 새롭게 만들고 거기서 자기네들이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내서 막 즐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린이다움의 힘이 그 이 뮤지컬이나 영화나 이런 쪽으로 발산될 때 훨씬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릴리0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5년 전 뮤지컬 마틸다의 When I Grow Up 그네 씬을 보고 완전히 빠져버린 작품이에요. 한국에서 공연한다고 해서 많이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정말 최고였어요. 모든 아역 배우가 발음부터 동작 하나하나 꼼꼼히 연기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아이들의 귀여운 목소리와 발랄함 덕분에 공연 내내 웃었어요. 어린이만을 위한 동화 같지만 어른들에게도 위로와 용기를 주는 작품이에요. 강인한 마틸다! 따뜻한 허니 선생님 덕분에 많이 위로받았어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굉장히 뭐 동화 성우 같네요. 재밌게 읽어달라고 하셔가지고. 마틸다의 협력 연출이었던 닉 애쉬튼이 이번 아역 배우 오디션 할 때 4개월 뒤에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를 미리 예상하고 캐스팅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 이 아역 배우를 이제 오디션 과정부터 이렇게 좀 다르게 접근하나요? 오디션을 기간을 텀을 두고 본다는 것도 되게 흥미로운데 처음 1차를 2017년도 8월인가에 봤대요. 1차를 한 7차례에 거쳐서 본 다음에 한 6개월 후에 2018년도 3월에 본 거예요. 그 사이에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게 뭐 육체적 성장을 얘기하나요? 아니면 실력을 얘기하나요? 아역 배우들은 얼마나 집중하고 사고할 수 있고 또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를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디션 과정도 그냥 노래를 불러서가 아니라 같이 이렇게 게임을 한다거나 어떤 상황에서 너가 어떤 걸 느끼니 뭐 그 상황 연기를 시킨다거나 뭐 그 어떤 집중할 수 있는지를 본다거나 그 거의 1시간 동안 오디션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면 이 아역 배우를 선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나요? 우리 작품과 맞는 친구를 뽑는. 어떤 작품이건 사실 성인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저 캐릭터가 걸어온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유연함. 한정된 시간 내에 내가 하는 디렉션을 빨리빨리 받아치고 거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 그게 또 배우의 가장 좋은 덕목이잖아요. 그다음에 아역 배우를 선발할 때 아역 배우로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런 것 같아요. 또래보다 몸집은 작으나 또래보다 똑똑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네요. 어렵죠. 예. 빌리는 키가 145 이상이 되면 안 될 거예요. 너무너무 잘해. 춤, 노래, 연기 너무 잘하고 그냥 빌리 그 자체인데 키가 145면 얘는 더 클 거잖아요. 공연 때.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쉽지만 탈락이죠. 아역들의 처우라던가 이 법, 여기 아역들에 대한 제도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와 브로드웨이가 참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외국에서는 뭐 Children Wrangler라고 해서 극장에서 이제 아이들을 담당해주는 분도 계시고요. 뭐 아이들이 수업에 참여를 많이 못하잖아요, 아역들이. 그런 거를 대비해서 튜터도 있어요. 법적 조항이 되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몇 시간에 한 번씩 애들은 쉬게 해줘야 되고 뭐 밥을 먹여야 되고 뭐 학교를 갈 때는 이렇게 공부를 시켜야 되고 이런 게 이제 제도적으로 있는데 지금 그 큰 프로덕션 같은 경우는 이제 샤프롱이라고 그래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분들을 두기는 하는데 기본적인 것들은 좀 약간 취약한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스타일인데 엄청 피곤하거든요. 되게 심각하게 그거를 바라보면서 쟤는 어떻게 될까? 아 근데 저는 말 못하고. 저는 약간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하이버 케이스트. 저도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두분 다 방송 욕심이 있으니까요.